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티몬 위메프 사태가 있었죠. 티몬 위메프에서 정산이나 어떤 물품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변호사로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이제 이 회사들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보면서 좀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메프 관련 이제 소비자 피해자 분들은 여행권 이런 걸 이제 구매하였다가 이게 제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무단으로 이제 취소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또 제대로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상품권 등 이제 현금성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물건을 못 받으신 소비자분들도 많았고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금 결제대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신용카드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서로 핑퐁 싸움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정에서 이번 주 내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티몬 UF는 돈이 없어서 결국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법인회생과 파산 등의 사건이 경제 침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 증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생과 파산이라는 게 뭐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회사가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채무 초과의 상황인데 여기서 파산하고 회생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불 능력이 현재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인 점에서는 동일한데, 파산이라고 하면은 사업체를 더 이상 지속을 하지 않고요, 그냥 청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경매로 처분을 하고 여러 가지 판매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주고 그냥 끝내는 방식이고요. 회생은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등을 감축하고 채무를 면책해주거나 줄여주는 대신에 회사가 조금 더 이제 존속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회사를 더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회사는 살려서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회생, 가망이 없고 청산한다고 하면 파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작년부터 법인회생 파산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증가한 상황인데,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은 2024년 6월까지요. 회사들의 회생 사건이 이제 회생 합의 사건이거든요. 금년 누계로 525건으로 전년 누계가 484건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회생 합의 사건 또한 재작년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였어요. 작년부터 대출금리가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에서 돈이 안 도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경제 침체 등이 조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법인 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더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금년 누계가 2024년 6월까지 987건입니다. 이게 접수 기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전년 누계는 접수 기준 724건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아주 크게 증가를 한 거죠. 한 36%가량 증가를 한 건데, 이것이 더 큰 문제인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생에 비해서 파산 사건이 훨씬 많죠. 이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설명하였듯이 말 그대로 청산을 해버리는 절차예요. 기업을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청산을 해버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업체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이제 이 업체에다가 받을 돈이 있었던, 이제 채권이 있었던 분들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거는 소비자분들의 피해도 있었지만 거래처나 셀러분들의 손실액이었어요. 보통 상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연쇄부도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거래처가 다변화돼 있거나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 상황이면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티몬이나 위메프에 주로 거래를 했었던 어떤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험 분산이 안 돼 있는 중소 영세 업체들도 꽤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요 거래 업체가 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 중소규모 업체도 어디서 물품을 가지고 오는 걸 거예요.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직접 제조를 할 수도 있는데, 제조를 하는데 드는 어떤 공급 비용 아니면은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비용들도 밀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다른 하청업체는 뭐 사기로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가압류 등을 걸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았던, 보통 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이 대출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보험회사나 신용보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보증보험회사라고 치면은 보증보험회사에 누군가가, 대금을 밀린 업체가 이걸 청구하게 되면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나 신규 계약 등에 있어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그 간이대 지급금, 예전엔 체당금이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조금 돈을 받으시긴 할 거예요.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입도 잘 안 돼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제가. 퇴직금도 다 못 받게 되는 상황, 그리고 월급도 잘못하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거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겠죠. 한 기사를 보니까 업체 피해가 총 3,395곳이라고 해요. 거의 1조 원 정도 대금이 밀려 있다고 하고요.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는 한 14만 건 정도 되는데 600억 상당의 피해액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TMF 피해 업체 1조 원대 융자를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대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산기한하고 대금 관리를 법률로 개정을 하겠다. 대금을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정산기한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짧게 잡아서 의무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방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미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선불 충전금 같은 개념이 있죠. 플랫폼에서 먼저 돈을 결제를 해서 충전을 해놓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회계를 잡아서 관리하는 걸 의무화한다는 것도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상품에 대해서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당정에서 지원을 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고요. 신용카드사나 피지사를 통해서 금조정 환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환불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행히도 소비자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요. 이렇게 아주 부도덕해서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냥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거래를 했던 업체가 파산을 하게 되고 회생을 하게 되면서 나도 회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로 인해서 벌어질 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떠오르게 돼요. 고통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떠오르는데 최근에도 의료법인이 회생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던 40대 여성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이 대한민국의 상당수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티몬 위메프 같은 사태는 규모가 큰 기업이었는데도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사실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이런 대형 플랫폼 등에 있어서 항상 의리예요. 그래서 대금 결제 등에 있어서도 큰 업체들은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리스크 대응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금 결제를 하면서도 오히려 작은 대금 결제를 계속해서 미루는 업체들도 있어요. 큰 업체들 중에. 그래서 항상 영세 업체들에 대한 매출 결제나 이런 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돈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막 작은 사업자 대표분들은 막 돈 받으러 다니시거든요. 가가지고 추심하고 사무실에서 앉아있고 이러시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다가 결국 회사가 회생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세업체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평생 직장이었던 분들도 있죠. 중견이나 중소의 경우로.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직장을 잃고서 갑자기 전문성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접해요. 그래서 경제 침체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사실 이 티몬 위메프 사태가 대표자가 어떻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먼저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는 그 관련 업체들의 부도와 폐업 그리고 또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분들의 실직이에요. 저는 사실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자본주의에서 부도나 파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실제로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하지만 누군가는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데 다만 한 기업의 회생이나 파산은 여러 사람들의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이제 기업 회생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 평소에 기본적인 어떤 재정적 준비나 이런 게 항상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